광개토대왕은 백성들이 가장 행복한 크고 강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즉위 6년 만에 이루어냈다. 북으로는 거란을, 남으로는 백제를 정벌하니 백성들은 풍부한 땅과 자원으로 전에 없이 풍족한 삶을 살았다. 이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고구려의 백성이라면 누구나 태평가를 부르며 행복을 노래했다. 또한 연이은 전쟁으로 지친 병사들을 쉬게 하였다. 하지만 그동안에도 광개토대왕은 쉬지 않았다. 더 강한 군대를 만들기 위해 장사, 사마, 참군관 등 군사 행정을 맡아보는 전문 직책을 만들어 군의 효율성을 극대화했다. 한편 백제의 아시왕은 광개토대왕의 무릎 꿇던 순간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아 식음을 전폐하고 밤낮 분통을 터뜨리며 괴로워하였다. 내가 스스로 고구려왕의 무릎 꿇고 머리를 조아리며 영원한 노객이 되겠다고 하였으니 이 치욕의 역사를 어찌한단 말인가. 선원들께서 이루신 크고 원대한 백제를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어놨으니 훗날 무슨 낯으로 선대왕들을 뵐 것이며 근초고왕을 뵐 것인가. 그때 백제의 태자 전지가 말했다. 아바마마께서는 너무 상심하지 마십시오. 소자에게 고구려를 깨트릴 계책이 있습니다. 아시왕은 듣던 중 반가운 소리에 크게 기뻐하며 전지에게 물었다. 오, 그래, 그 계책이 무엇인가? 내 무슨 일이든 할 것이다. 아바마마께서는 왜국을 잊으셨습니까? 그들을 끌어들여 고구려를 치면 될 것입니다. 아시왕이 무릎을 치며 태자의 계책을 반겼다. 그렇구나, 왜가 있었지. 하지만 그들이 고구려를 공격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동안 우리는 왜와 교류하며 우리 백제와 중원의 선진 문물을 전하였습니다. 하지만 고구려가 관미성을 함락시킴으로 인해 그것들이 하루아침에 뚝 끊겨버렸습니다. 그로 인해 외인들은 지금까지 어려움 없이 얻었던 우리 백제와 중원의 선진 문물들을 갑자기 얻지 못하니 불만이 매우 큽니다. 그 불만을 고구려로 돌려 두 나라가 서로 싸우게 만들면 어떻겠습니까? 태자의 계책이 또한 절묘하여 아시왕이 크게 기뻐하며 말했다. 그 모든 피해를 고구려의 탓으로 돌려 서로 싸우게 만든다라. 기가 막힌 계책이다. 어려서부터 총명하더니 오늘날 태자의 지혜가 어려운 백제를 구하는구나. 당장 사신을 보내 왜가 고구려를 공격하게끔 만들겠다. 아시왕의 말에 태자가 무겁게 고개를 저었다. 그들도 바보가 아닌 이상 고구려가 얼마나 강한지는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게 사신 따위로 해결될 일이 아니니 소자가 가서 새치혀로 그들을 설득해보겠습니다. 일이 잘못되면 네가 볼모로 잡힐 수도 있다. 그 정도는 각오해야겠지요. 397년 백제의 태자 전지는 일본으로 건너가 왕을 만났다. 외왕이 반가워하면서도 쌓아둔 불만을 토로했다. 먼 길 오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근데 요즘 백제로부터 수입하던 물건들이 들어오지 않아 나라 안팎으로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아침마다 향기롭게 마시던 별차 라떼가 들어오지 않으니 백성들이 불만이 큽니다. 재밌게 보고 있었던 백제부인 시리즈 다음 편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왜 요즘엔 물건 구하기가 이렇게 어렵단 말입니까? 그 말을 기다리고 있던 태자가 생각해둔 대로 고구려를 적으로 돌렸다. 우리도 보내고 싶지만 고구려가 우리의 최대 해상 거점인 관미도를 무단 점령했습니다. 이에 중원의 대륙으로부터 수입하던 물건들도 끊기고 서해의 바닷길이 막히니 평소처럼 물건을 보낼 수 없는 것입니다. 외왕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렇다면 이게 다 고구려 탓이란 말이군요.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저 고구려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고구려를 쳐 없애면 되지 않습니까? 고구려는 강군입니다. 특히 광개토대왕의 고구려는 천하무적입니다. 북방의 거란족을 단번에 정벌할 정도이니까요. 들어서 아시겠지만 우리도 수도인 한성을 고구려군에 함락당했습니다. 우리 백제만으로는 저들을 물리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백제부인 다음 편 너무 궁금한데. 외왕은 아쉽다는 듯 입맛을 다시고 있었다. 태자가 눈치를 살피며 물었다. 그래서 말입니다. 고구려를 함께 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태자의 조심스런 제안에 외왕은 고개를 저었다. 고구려는 천하무적인데 괜히 벌집을 드수실 필요는 없지요. 그들과 싸운다면 큰 전쟁을 각오해야 될 텐데 군수물자의 보급은 어떻게 하고 만약 폐하였을 때 퇴각은 어디로 합니까? 고구려와의 전쟁은 불가합니다. 백제 태자는 이 말을 기다린 듯 거침없이 말했다. 그렇다면 이참에 신라를 정복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신라를 외의 땅으로 만들고 우리 백제, 가야, 왜국이 연합하여 일제의 고구려를 들이친다면 아무리 고구려가 강군이라 한들 우리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 백제, 가야와 연합하여 고구려를 물리치고 신라를 우리 외의 땅으로 만든다라. 이쯤 되면 외왕으로서는 백제의 제안을 거절할 이유가 없었다. 섬나라 외는 늘 대륙 진출을 꿈꿨는데 신라를 점령한다면 그곳을 거점으로 삼아 고구려를 정복하고 그 다음에는 중원 진출도 가능하리라 생각했다. 백제와 가야는 그때까지 실컷 이용해먹고 단물이 빠지면 흡수하거나 힘으로 정복하면 그만이라 생각했다. 외왕은 결심을 굳혔다. 좋습니다. 우리 외는 신라를 먼저 공격하여 정복할 것입니다. 그 후 함께 고려를 칩시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무엇입니까?
첫째, 우리의 보급과 퇴로를 백제에서 해결해주세요. 바다 건너 배로 군수물자를 전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전쟁에 패했을 시 안전하게 퇴각할 수 있는 퇴로를 확보해 주셔야 합니다. 그것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 문제는 가야와 이미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퇴각 시 가야 땅으로 들어오세요. 둘째, 신라는 우리 외가 단독으로 공격할 것입니다. 허니 그들을 정벌하면 신라는 온전히 우리 외의 땅입니다. 나중에 좀 나누자는 말 하기 없깁니다. 좋습니다. 그리 하십시다. 태자는 마치 자기 땅을 나누어 주는 양 인심 쓰듯 대답했다. 좋습니다. 우리 외는 대대적으로 신라를 공격할 것입니다. 이렇게 두 나라의 협의가 끝나고 백제 태자 전제는 협상의 내용을 아신 왕에 알렸다. 아신 왕이 걱정하며 물었다. 협상이 잘 되어 다행이다만 신라를 온전히 외해준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느냐. 태자가 슬며시 웃으며 말했다. 신라를 정복한다면 고구려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 되면 외는 고구려와의 전쟁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고구려와 외가 한바탕 큰 싸움을 한다면 두 맹수가 서로 싸워 다치고 힘이 빠지는 결과가 될 것이니 우리는 그때 둘 중 약한 쪽을 공격해 정벌하면 됩니다. 아신왕은 태자의 지혜에 감탄하며 말했다. 너의 지혜는 실로 제갈량이 맞선다 하더라도 당할 수 없을 것이다. 결국 399년 외는 전에 없이 큰 군사를 일으켜 신라를 공격했다. 지금까지는 크고 작은 약탈 수준이었다면 이번 공격은 아예 마음먹고 정복하려고 작정한 전쟁이었다. 그 배후에는 백제가 있었다. 백제와 가야는 왜군의 무기며 군량들이 모자라지 않게 보급해 주었고 그 힘으로 왜군은 신라를 크게 격파하였다. 결국 왜는 신라의 월성을 함락하여 수도를 점령했다. 신라의 내물왕은 성을 버리고 고구려 인근까지 피신하여 사신을 보냈다. 왜군이 신라를 공격하여 수도를 함락당했습니다.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 있으니 태왕께서는 은혜를 베푸시어 속히 도와주소서. 광개토 대왕은 자시할 수 없었다. 왜 놈들이 감히 고구려가 보호하는 신라를 공격해? 이는 우리 고구려에 정면 도전한 것과 같으니 결코 용서할 수 없다. 400년 광개토 대왕은 보병과 기병 5만을 보내 신라를 돕도록 하였다. 신라에는 남거성에서 월성에 이르기까지 왜로 가득 차 있었다. 왜군은 기세등등하게 신라에 쳐들어와 수도를 함락했지만 고구려의 관군이 도착하자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다. 왜군은 고구려의 상대가 되지 못했다. 그들이 본 개마무사는 활을 쏘아도 소용없었고 창을 내질러도 비켜갔다. 그 모습이 마치 신군 같아 사람으로선 도저히 이길 수 없다 여겨 감히 덤비지 못하고 흩어지니 왜군은 순식간에 무너졌다. 그나마 겨우 살아남아 도망간 자들은 남쪽으로 내려와 가야로 퇴각하였는데 고구려군은 그대로 추격하여 임나가라 종발성에 이르렀다. 하지만 가야 또한 고구려의 상대가 되지 못해 즉각 항복하였다. 이때 고구려의 공격으로 김해, 경남 해안지대의 여러 가야국들이 커다란 타격을 입고 금강가야의 몰락을 부른 일대의 사건이 되었다. 하지만 고구려가 왜와 싸우고 있을 때 잠잠했던 후연이 움직였다. 399년 후연 인근 모용성이 장군 모용희로 하여금 군사 3만을 이끌고 공격해 신성, 남소 두 개의 성을 함락했던 것이다. 광개토 대왕은 크게 놀라지 않았다. 고구려의 철전지 원수 모용선비 연나라가 이때를 놓칠 리가 없지요. 미리 예견된 일입니다. 외놈들을 몰아내고 남방은 정리됐으니 가야 땅은 신라로 하여금 관리하게 하고 나는 100년 이상 이어진 모용과의 질긴 악연을 끝내겠습니다. 이번에 모용선비와 나 광개토 대왕 둘 중에 하나는 역사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광개토 대왕은 후연과의 일전을 준비하는데